디퍼런셜의 합은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하고 그 다음에 공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은 안 된 것 같은데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뭐 한 10살 정도 됐을 때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를 한번 더해봐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기 싫었나 봐요, 그날. 그래서 한 문제 내고 땡치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풀고 있는데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가우스가 5050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풀었어? 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0살짜리 애가 풀었어요. 이런 애가 수학자 하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쭉 했습니다. 3 더하기 쭉 해서 99 더하기 100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자, 얘를 갖다가 뒤집어서 한번 써보면 얘가 이제 100, 얘가 99, 얘가 98, 뭐 이렇게 쭉 돼서 2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하면 ES가 될 것이고, 자, 얘네들은 다 얼마가 되겠어? 100일, 100일, 이렇게 되겠지. 100일 이렇게.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S라는 거는 2분의, 자, 여기는 100일이 몇 개 있냐라고 보면, 이거의 항의 개수만큼 있겠지. 그러니까 100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약분해서 뭐 계산하시면 5050이다. 라고 이런 방식으로 가우스가 뭐 풀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자, 이게 공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식은 S는 2분의, 자, N,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L,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N은 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항의 개수는 바로 이 100을 말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A는 첫 번째 항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L은 그냥 편의상 끝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1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A 더하기 L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공식이 합공식 S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선생님 편의상 얘를 갖다가 10번째 항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편의상. 그러면 A1 더하기 A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얘를. 맞죠? 그런데 얘는 A2 더하기 A9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두 개의 넘버가 똑같으면은 같은 값이라고 선생님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뭐 얘는 A3 더하기 A8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즉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꼭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와야 되는 거는 아니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넘버를 더한 게 아무거나 와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이 다수 있어요.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는 뭐라고 보면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에 A 더하기 L 대신에 여기 A3 더하기 A8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식으로 외울 때 2분의 n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일단 외우시기는 하는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은 얼마든지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어? 대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S는 2분의 n 그대로 가 주시고요. 여기 L이라는 게 마지막 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마지막 항이고 마지막 항을 n번째 항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a 더하기 n-1d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였냐면은 a n번째 항의 일반항이었잖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 얘가 n번째 항이라고 하면 이 n번째 항 대신에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누구만 더한 거야? A만 더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A 더하기 A니까 2A 더하기 n-1D 요렇게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공식하고 두 번째 이 공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 거에는 보시면 자 여기 당연히 뭐 2는 숫자니까 상관없고요. n의 값은 항의 개수예요. 알겠지? 그리고 a는 첫 번째 항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이거고요. 여기 n은 항의 개수. 여기도 n은 어차피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누구 있어 얘들아? a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마지막 항에 대한 정보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공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항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 누구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공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공식으로 가면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둘 다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등차 중앙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일단은 문제 풀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공식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공식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 익혀는 놓으셔야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조금은 더 이거는 심화 개념이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항이나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항이나 합공식 같은 경우는 n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n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뭐야 얘들아? 상수야 상수. 고정되어 있는 숫자야. 내가 모를 뿐인 거고 근데 이제 n이라는 건 얼마든지 뭐하는 변수 개념이 되는 거니까 n에 관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sn 우리가 sn이라고 합니다. s가 뭐 영어로 sum 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합은 n에 관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보면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고요. n에 대해만 관심을 좀 가지면 자 이렇게 곱하시면 얘는 뭐가 되겠어? dn 이렇게 되겠지. 그쵸? dn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마지막에 또 n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까지 곱해주면 sn이라는 거는 2분의 dn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거 이제 더 이상 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마무리하면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 n 요렇게 나오는 걸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합공식은 n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로 뭐라는 얘기야? 공차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sn에 대한 정보가 얘들아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값이 1이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공차가 2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차를 확인해야 일반항도 구하고 나머지 표현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D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거. 알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n에 관한 2차, n에 관한 1차 상수항 있어요 없어요?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죠.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 전체에다가 n을 한 번 더 곱해버렸기 때문에 상수항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항이 있을 때가 있고요. 없을 때가 있어요. 알겠니? 이 차이는 뭐냐면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2, 4, 6, 8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뭔가 상수항이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첫 번째 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런 수열을 우리가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알겠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는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가 합공식에서 봤을 때 상수항이 분명히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얘를 더했으면은 누구만? 첫 번째 항만 이거 더한 만큼 숫자가 커지거나 뭐 얘는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질 것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 이 친구가 적용이 돼서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관련 문제 어쨌든 다 풀어볼 거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합리화기를 조금만 선생님이 더 하고 나서 문제 좀 풀게요. 일단은 공식은 이렇게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그쵸?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스토리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마지막 곱한 거를 2로 나눴다. 이 2는 여기 이제 앞에 2가 넘어왔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L 대신에 일반항에 해당하는 A 더하기 n-1D가 더해졌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A 원래 하나 있었으니까 2A 더하기 n-1D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뭘 좀 더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냐? 합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나는 만약에 A 세 번째 항에서부터 A 10번째 항까지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당연히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당연히 이게 맞죠? 10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첫 번째부터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인데 두 번째까지 항까지를 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자, 얘들아 A7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일반항은 우리가 합으로 어떻게 나타내 볼 수가 있냐면 당연히 S 얼마에서 S7에서 맞나요? 빼면 되겠네요. 뭐를? S6을 빼면 이게 바로 A7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도 이제 뭐 나중에 뒤에 이제 시그마 가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이제 공식 가지고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선생님의 방식으로 그냥 푸는 거 아마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S10이라고 할 때 S10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공식은 얘들아 두 가지가 있었고 공식의 포인트는 하나는 끝항 너 알고 있어? 또 하나는 뭐야? 너 공차 알고 있어? 그 두 가지 사이야. 왜? 나머지 항의 개수라든지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면 그걸 구해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 알고 끝항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식에 의해서 S는 2분의 항의 개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당연히 10이 될 것이고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그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4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차가 2야. 그러면은 S10은 2분의 항이 10개 오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여기 누가 온다고? 2A가 오는 거야. 일반항에다가 A 하나를 더해 준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2A니까 얘는 8이 되겠죠. 8 더하기 항은 여기 n-1 공차가 2니까 이렇게 들어갈 건데 n이 10이니까 여기에 9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알겠어? 자, 이런데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냐? 여러분도 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가 이 두 번째보다는 조금은 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차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항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마지막 항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봤을 때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치? 공차를 내가 알아?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냥 A10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 A10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항이잖아. 4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9번 더해지겠죠. 그러면은 2, 9, 18 요렇게 하시면 10번째 항이
20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차라리 이게 이제 뭐 S는 2분의 10 곱하기 2개 더하는 거니까 26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 공식을 그냥 약간 좀 우리가 암산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이 10개야. 그치? 항이 10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면 등차술의 특징상이 간격이 똑같고 등차 중앙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끝에 꺾기를 이렇게 더한 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 항이 5고 열 번째 항이 35인데 이거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항, 열 번째 항,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를 세트로 만들어 버리면 세트가 몇 개 있다는 얘기니? 5세트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40에다가 5 곱하니까 200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공식이기는 해.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항하고 얘를 더하는 게 바로 얘네가 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사실 이 세트 개념이 이거를 약분한 개념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번장을 구하라 그러면 A10을 구한 다음에 세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보세요. 9번째 항. 9번째 항이 뭐 32 정도라고 한번 해보고 자 33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럼 9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9번째 항까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그냥 짝수기 있을 때는 세트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홀수개면 그게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9개가 있다면은 이 9개 2로 나누시면은 4.5가 될 것이고 이거 반올림 한 5가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 거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개수에 2로 나눠서 반올림 한 개 가운데 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A 5번째 항이 몇 개 있다라는 거 똑같아? 9개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이게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더했어. 이렇게 더하면 얘가 지금 이 개념이잖아. 그치? 이 개념이니까 여기에 얘가 4점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겠지. 맞죠? 짝수기일 때는 그냥 얘가 10개면은 5개 개념이 되고 홀수기일 때 9개라면은 4.5 이거 2개 더한 거에 4.5가 바로 뭐가 될 수 있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시계값을 한번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항이 11이고요. 마지막 항이 59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마지막 항이야. 그러면 우리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 항이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항의 개수 구하는 거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요. 그거를 공차로 나눈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항의 개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공차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1. 알겠지? 자,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59에서 11을 빼니까 48이 될 것이고요. 자, 얼마씩 건너뛰고 있습니까? 4씩 건너뛰고 있죠. 공차가 4란 얘기니까 4로 나누고 플러스 1.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 1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항의 개수가 13개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공식대로 뭐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지만 2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는 뭐가 되겠어? 70입니까? 70 곱하기 13개니까 그거의 절반인 6.5를 곱해주시면 그게 바로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에서 여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뭐 상관없습니다. 간격을 할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큰 거에서 여기를 빼면은 40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간격이 얼마니? 5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니까 5로 잡아주고 더하기 1 하시면은 항의 개수가 9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9개가 되면 2개를 더해. 2개를 더하면 28 곱하기 4.5. 4.5면 2분의 9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최대값은 끝이 없겠죠? 왜? 계속 더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냐? 당연히 여기 음수 쪽에 있는 마지막 음수 번째 한 가지를 뭐 하면 되겠어? 더하는 게 최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양수인 상황에서의 최대값까지를 뭐 하는 게 여기까지를 더해야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왜? 이쪽 넘어가 버리면 이제 점점 뭐 하는 거니까? 깎여 나갈 거니까. 그쵸?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N이라는 것 자체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선생님이 K라고 쓸게요. KN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1차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눈에 이거는 당연히 뭘로 보여요? 당연히 이차함수로 보이죠. 그 이차함수는 당연히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있겠지. 그쵸? 근데 뭐만 조심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최소값 구해봤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n이 만약에 6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n 값은 우리가 얘들아 n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n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6분의 13이라는 거는 2와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2와 6분의 1이면 2가 만약에 이 정도 있으면 3은 이 정도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얘가 2와 6분의 1이니까 여기가 2와 6분의 1, 여기가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수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2차 함수는 x 자체가 뭐니까 실수 전체니까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 뭐 최고차항으로 뭐 했을 때 묶어냈을 때 반절에 부호 반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사실. 그쵸? 그 x 값이 최소값 최대값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n 거 자체가 자연수만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이거를 대분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여기에서 가까운 거. 만약에 6분의 5라면 당연히 그때는 3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반올림을 적용을 시켜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게 최대든 최소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아듣겠나요?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고 그 합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는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체크해보면 양수고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항 얘는 뭐 1,26이었다가 마이너스 4로 쭉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음수인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음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 풀 때는 AN 구하시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N이라는 거는 DN이니까 마이너스 4N 잡아주시고 1 집어넣었을 때 26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제 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는 넘어가면 n이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커야 돼? 2분의 15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5니까 7.5니까 7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되고 8번째 항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냐?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느냐 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는 7번째 항까지를 뭐 했을 때가 되겠어? 더했을 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S는 2분의 하시고요. 7.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아니까 7번째 항까지 여기다 7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7번째 항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26 더하기 2 해가지고 이걸로 합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은 기본 문제, 보기 문제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왜 SN을 N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거기에 이제 미지수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단순한 문제는 이게 편해요.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떤 방법 생각해보냐면 SN을 내가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SN을. 응? SN을 어떻게 구하냐? 라고 보면 여러분 여기에 그냥 뭐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등차 수열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뜻이야. 알겠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거면은 그거를 언급을 해줍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룬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아니면 SN 값을 줄 때 상수항 있게끔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냥 이렇게 등차 수열 A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얘는 첫 번째 항부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SN이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N에 관한 2차와 1차만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N에 관한 2차 즉 제곱 같은 경우는 공차에 뭐가 된다고 얘들아? 절반이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 그냥 kn 이렇게 정도 해줄 수가 있겠다. 내가 뭐만 구하면 돼? k값만 구하면 되겠지. 그쵸? 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sn과 a1은 당연히 같겠죠. a1은 첫 번째 항이고 sn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a1은 s1은 똑같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1,26이라는 거잖아. 즉 1 집어넣었을 때 26이지. 그럼 여기다가도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26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k는 뭐가 돼야 됩니까? 28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응. 그러면 얘는 28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은 이거 몇 번 얘는 지금 요렇게 될 거야. 그리고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n값이 얼마일 때? 7일 때. 아, 최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당연히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방식이 이렇게 숫자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좀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자꾸 SN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 주셔라 그 말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고쟁이 들어가고 모고 문제 풀고 좀 복잡한 이제 그런 문제 풀 때 해석이 가능해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이거 구하는 거 아시겠죠, 얘들아? 별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차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이 친구는 해결될 것이고 여기 미지수 하나 있는 거 뭐 첫 번째 항 가지고 뭐 해결하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70인 등차 수열에서 다음으로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이거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뭐 교육과정 상에서는 요구하는 풀이기는 해요. 어떤 풀이냐면 잠깐만 이거 보고 합시다. 여러분 처음인데 막 선생님 풀이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 항까지라고 했으니까 S6이라고 하시고 그쵸?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가 6개니까 6 그 다음에 2A 더하기 5D 2A 더하기 5D라는 거는 뭐냐면 첫 항은 A고요 여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D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2A 더하기 5D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렇게 한 게 바로 마이너스 6해서 이렇게 AD 공식이 나오고요.
근데 마찬가지 x, s10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우리는 a 값, d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SN을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러한 식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봐. 여기다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거란 얘기는 S6이 마이너스 6이란 얘기고요. 열 번째 항까지 합이 70이란 얘기는 S10이 뭐란 얘기야? 70이란 얘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6, 마이너스 6이야. 뭐에 대해서? SN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함수 입장에서 얘는 우리가 좌표를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무슨 뜻이야? 10, 70이란 뜻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면은 SN이란 거 내가 뭐라고 보면 그러면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봐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런 계산들 필요 없이 그냥 AB가 하나씩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ABC 두 개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얘가 뭐 하는 거야?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풀이가 맞아요. 이렇게 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교 가면 이렇게 푼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쨌든 뭐 이제 경화도 지금 모의고사가 부교재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수능형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에서는 약간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모고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2차 함수 입장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하자. 그런 의미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거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거 구하는 거는 그냥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예요. 그냥 2차 함수 문제. 맞죠? 조건 두 개 줬으니까 이거 뭐 못 구할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성질 쌤이 얘기했어요. 여기가 A1 더하기 AN, 그럼 A2 더하기 AN-1, A3 더하기 AN-2 모두 다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 라는 거 쌤이 강조했던 겁니다. 이것도 모국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자, 1번 문제고요. 자, 두 번째 항이 5고요. 열 번째 항이 21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뭘 구하라고? 합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뭐, 공식적인 풀이는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여길 가지고 우리가 D 구할 수가 있겠지. 뭐, 하여튼, 이거 좀 참고하세요. 풀어보시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SM만 구하고 나면 그냥 10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또는 열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만 내가 구하면 첫 번째 항, 열 번째 항이니까 뭐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이를 가지고 우리가 D를 한번 선생님이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D는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D는 진짜 맞는 키가 꼭 필요한 거야. 자, 8개인데 얘는 16개잖아. 그쵸? 8D가 16이니까 D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A1이라는 게 A1 알면 좋잖아. A10하고 짝꿍 지어주면 되니까 A1이라는 게 3이구나 라는 걸 나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A1부터 A10까지인데 내가 이거 두 개의 값을 알아. 3이고 21이니까. 맞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4가 되고 짝수개니까 5개 세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120이 되고 혹시 조금 피곤하거나 졸린 사람 뒤에 가서 들으세요. 이 내용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A2가 9고요. A7이 19입니다. 이거가 16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일단 어쨌든 무조건 출발은 D부터 일단은 구하는 거야. D부터. 알겠지? 이거는 합의 결과물을 나에게 지금 알려준 거야. 얘는 그냥 합 구하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렇게 7하고 2니까 5D가 10이 되고 그러면 D가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D가 2면 봐봐요. D가 2면
A5는 뭐가 되겠니? 7이 되겠구나 라고 내가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10항까지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항만 알면 간단히 해결됐던 거였어. 근데 얘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할 때 160이 되냐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아예 SN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SN이 160이 되는 n의 값 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SN이 그러면 누구냐? 이거 구했잖아. 그쵸? 이거에 뭐라고 얘들아? 절반이라고. 절반이니까 n제곱 플러스 뭐 k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1이 7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k가 7이니까 k는 뭐가 되겠어?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 네가 6n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뭐가 되면 된다고? 160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거 할 때 n만 하면 이거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쌤이 그랬죠? 이거 그냥 n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n 더하기 6이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 곱하기 결과가 얘가 나오려면 n이 10이 되면 되겠구나. 적절하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충분히 그만 풀 수가 있고, 더군다나 객관식이라고 한다면 객관식 딱 예시가 몇 개 나와 있으니까 몇 개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 숫자가 커지면 여러분 인수분해 하는 게 큰 거 우리가 안 해봤어 사실. 100 넘는 거 인수분해 잘 안 해봤거든. 그치? 그래서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n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물론 여기도 얘들아 SN을 구한 다음에 뭐 해도 되는 거야? 여기다가 10 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공차 구했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SN은 n제곱 더하기 kn 하셔가지고 첫 번째 항 구했으니까 알아듣겠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2k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10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10 집어넣으면은 120 바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SM만 구하면 사실은 여기서도 무적이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일반항 것까지는 일반항 구하면 무적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SM 구하면 사실은 뭐 다 원하는 거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아듣겠어? 자, 64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SK 어디까지 더했더니 마이너스 16이란 얘기고요. 또 그거보다 항 두 개를 더했더니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 얘기지.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해서 A3K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풀어보게 하고 싶은데 지금 워낙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만나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공부하고 나서도. 자, 일단은 아주 수업을 잘 듣고 좀 괜찮으면은 이 오늘 강의는 이해가 좀 되셔서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아요. 좀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 자, 얘들아,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뭔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얘는 K까지 더한 거고 얘는 K 더하기 2까지 더한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얘들아 S6이 있고요. S8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S8에서 우리가 S6을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겠죠? 그러면 S8에서 S6을 빼면 얘는 뭐가 남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되기 전까지 남겠지. 즉 A8하고 A7이 남겠지.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등차나 등비나 이쪽이 미지수가 없으면 엄청 쉬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미지수가 끼면 굉장히 어려워져. 학생들 왜 더 어렵냐? 본질적인 거를 모르고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위주로 공부를 사실은 해야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뭐냐? 당연히 A, K 플러스 두 번째 항하고 A, K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식 쓸 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 딱 껴있다? 그럼 절대값을 내가 구하려면 절대값 무조건 뭐 해야 돼? 풀어야 돼. 절대값 풀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서 어쨌든 그냥 나오든 마이너스를 달고 풀어야 식에 걔가 진입을 해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들아 A7 더하기 A8 이런 거 의미 없다니까? 그럼 얘가 실제 식으로 들어오려면은 뭘로 표현돼야 돼? 첫 번째 항과 공차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A 더하기 얘는 6개 있고 얘는 7개 있잖아. D는 1개 적으니까. 또는 2개 더한 다음에 2개를 빼든지. 근데 각각 하나 빼서 더하기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13개의 D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 이제 뭐야? 식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도 실제 선생님이 한번 진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A가 몇 개 있어요? A가 2개 있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D가 몇 개 있냐? 얘는 K 플러스 1개가 있고요. 얘는 K개가 있겠지. 그러면은 2K 플러스 1에 D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니까 4라는 값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는 거 큰 의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실제 이렇게 돼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식에 투입이 돼서 뭔가 실질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얻어질 수가 있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럼 여러분 눈에 한번 보세요. 자, A가 있고요, K가 있고요, D가 있는데 D는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러면은 2로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 좋아. 그럼 여러분 눈에 미지수가 뭐하고 뭐가 있어? A하고 K가 있네요. 미지수 2개 있네? 나는 그럼 식 몇 개 세우면 돼? 2개 세우면 되고 일단 하나는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또 하나씩만 세우면 되겠지. 뭐가 들어간 식? A와 K가 들어간 식만 세우면 되겠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이라면서 그러면 얘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세우면 되겠지. 어떻게? SK라는 거는 2분의 오케이? 얘는 K개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N자리 K가 오면 되고요. 여기에 2A 더하기 N-K-1이죠. K-1에 D가 오는데 D 대신 2가 오면 되니까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뭐 너 넘어가라 라고 한번 해보면 너는 마이너스 32가 될 것이고요. 쌤 이거 좀만 정리해 볼게요. SK는 자, 그럼 K 하시고요. 여기에 2K 마이너스 2 더 2A로 더울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쵸? 여기 뭐 2로 약분하는 거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결국에 얘들아 뭐 미지수가 2개 있고 식이 2개 있으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선생님이 지수인가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2 때 연립방정식은 차수가 같으니까 그냥 가감법을 주로 썼던 것 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고1 때부터의 어떤 미지수가 2개일 때 식이 2개 있으면 그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연립방정식이야. 그게 그 연립방정식의 목적이 뭐야?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야. 그래야 그 하나가 소거가 돼야, 그러니까 보통 대입으로 소거를 하겠지. 차수가 다르거나 그럴 때는 소거를 해야 미지수 하나, 식 하나니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얘는 뭐 1차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 지금 2A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나는 지금 A 값보다 어쨌든 K 값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 2A가 뭔지를 나타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2A가 뭐야? 2A는 넘어가면 2K, 4K입니까? 마이너스 4K가 될 것이고요. 여기 플러스 2니까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2A가 이제 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러면 2A가 얘니까 여기다가 그냥 두 번 넣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목적은 뭐야? 그냥 하나의 문자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하시면은 뭐 구할 수 있다? K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선생님이? 자, K 하시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2A니까 얘 그대로 오면요. 마이너스 4K 더하기 2 빼기 2. 얘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네. 이거 없어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K가 되고 하면은 마이너스 2K 제곱이 마이너스 32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약분 들어가고 K제곱이 16이니까 K는 풀마사인데 자연수니까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K가 4고요. K가 4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뭐 하라는 거야? 12가 얼마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A 12가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뭘까? 첫 번째 항이? 자, 지금 여기 A가 첫 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K 4 한번 집어 넣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6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고 A는 마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A 12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11개의 D가 되겠네요. 그쵸? 12번째 항이니까 11개의 D가 더해지면 되겠죠? 더하기 11개니까 얼마가 되겠어? 22가 더해져서 정답이 15가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에서 30 사이에 n개를 만들어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만들었고요. 그거의 합이 120이다. n의 값과 공차 D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항이 n개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얘를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2개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첫 번째 항이고요. 첫 번째 항이고요. 얘가 지금 마지막 항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선생님 더해봤어. 더해보니 얼마가 되니? 24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몇 개 세트 값이 곱해졌을 때 얘가 120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 5가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뭐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 모아진 세트 값이니까 전체적인 항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됩니까? 10개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얼른 또 10이라고 답을 쓰시면 안 되고 n은 이 두 개를 뺀 나머지의 개수가 n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n은 뭐라고 볼 수 있어? 8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차 D는 얘가 이제 그러면은 항이 몇 개니까? 10개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9D가 될 것이고 9D가 36이니까 D는 4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쌤이 이게 강조하는 게 이거야. 니네가 이제 한번 약간 느낌을 좀 가져보고 수업을 들어야지. 그냥 막 들어봤자 별 느낌이 없어서 선생님 항상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 첫 번째 항과 어쨌든 이게 마지막 항을 내가 지금 알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해봐. 얼마야? 10이잖아. 10. 그럼 그 10에다가 몇 개 세트가 곱해져야 200 뭐가 되겠다는 거야? 5가 되겠다 이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20.5개 세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20.5개 세트는 항의 개수는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 40? 여기까지 되시죠? 맞죠? 두 개씩 세트 했을 때 20개 세트하고 반절이니까 항의 개수는 41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항은 몇 개냐? 이게 m개. 요만큼이 몇 개? n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m개 더하기 n개 더하기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가 더해진 게 바로 얘가 41개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n이라는 게 네가 38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얘들아 항상 이런 식의 문제들은 항상 어쨌든 맨 앞에와 맨 끝에 또는 가운데든 어쨌든 짝꿍이 될 수 있는 두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 두 번째든지 이렇게 뭔가 내가 공개되어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항의 개수부터 구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n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mn씩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 항이 44개인 거 내가 뭐 했어 얘들아? 알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5에서 얘를 뺐을 때 15에서 얘를 뺐을 때 알겠지? 15에서 얘 빼면 얼마입니까? 20이죠. 근데 그 20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40D가 되겠지. 그쵸? 어쨌든 항의 수가 41개니까 얘를 그냥 K 1번째라 그러면 얘는 K 뭐가 되는 거니까 41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40D가 되겠지. 공개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듣겠어? 그러면 여기서 D 값이 얼마가 되냐?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는 mn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여기서 얘를 빼. 그럼 뭐가 되는 거니? 15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몇 개야? n 플러스 2개잖아 항이. n 플러스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겠지. 그거에 D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나요? 다시 이거. 그쵸? 얘가 m개고 m 2개 더하니까 얘는 m 플러스 2개라 m 플러스 2개. 그쵸? 그러면 얘를 0이라고 보면 얘는 m 더하기 1로 보면 되니까 m 플러스 1 D개만큼의 공차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넘어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 30이 되는 거니까 m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해설집은 이렇게 설명 안 돼 있거든? 근데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 해설집 보면 약간 원칙대로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막 그렇게 풀었거든, 얘들아. 근데 그렇게 풀면 더 복잡하고요, 계산이 많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설명 들어보니까. 괜찮지? 방법 잘 익혀놓으시고 연습하세요. 얘들아, 이런 얘기야. A1부터 잘 보세요. A1부터 A10까지가 있고요. A11부터 A20까지가 있다고 해보고요. A21부터 A30까지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싹 더한 거는 얘들아 뭐가 되냐면은 10A에다가 그쵸? A 10개니까 10A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다. 얘들아 A1하고 A11은 D가 몇 개 차이니? 10개 차이. 맞죠? 둘이 D 10개죠? 그럼 얘네도 D가 몇 개겠어? 10개겠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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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겠다.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는 D가 몇 개 차이? 100개 차이가 되겠네. 10개씩 10개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의 관계도 보면은 마찬가지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100D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 등차 수열은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알겠어?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이것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고, 그거의 공차는 바로 뭐냐면, 항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 많은데, 누나는 혼란스러울까봐. 공차는 뭐냐면, 항의 개수 차이의 제곱만큼의 D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개니까, 10개 차이 나지. 그러니까는 100D가 되는 거야. 만약에, A1에서부터 A3까지, A4에서 A6까지, A7에서 A9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몇 개 차이 났어? 여기 몇 개 차이 나? 3개 차이 나지. 그거의 제곱의 D니까 9D가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3개씩 3개일 거니까. 알아듣겠지?
3개씩 3개니까 3, 3, 9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어쨌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팩트 하나는 이거예요. 등차 수열인데 AA 등차 수열인데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묶어놓은 합은 그것들끼리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일단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지? 그러면 여기서 S10이 얘들아 11에 그러면은 얘가 10이란 얘기죠? 얘가 10이란 얘기야. A1부터 A10까지니까. 그 다음에 S20은 40이래. S20이 40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란 얘기지. 그러면 얘네는 3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죠? 문제는 S30이 얼마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더하라 그 얘기인데 이거 할 때 꼭 조심하세요. 똑같은 개수끼리 나눴을 때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등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얘도 등차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5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결론적으로 S30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더하시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90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계산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죠. 자, 발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대놓고 그냥 아예 발전인데 발전 못 시키게 발목 잡는 문제 같은데 A1부터 A20까지가 400이래. 21부터 여기까지가 1200이래. 41부터 60까지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차이 나는 만큼 여기서 더 차이가 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답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200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수열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그냥 SN 구해볼까요? SN이란 건 누구냐? 라고 보면요. 자, 이 친구가 2잖아. 그렇지? 2니까 나는 뭐라고 보면 돼? n제곱 더하기 k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5가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k가 마이너스 35니까 k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6이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6n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35가 자, 잠깐만.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여기 n 이꼴 뭐 얘들아? 18일 때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 18까지가 뭐가 되는 거니? 음수가 되는 거지. 맞죠? 18까지가 음수였고 처음에 음수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 어쨌든 18까지가 음수였고 19부터 뭐 하는 거니? 양수로 넘어가겠지. 왜? 18까지를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니까? 최소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19번째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는지 구하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n이 18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어넣을 때는 얘들아 이거 그냥 n으로 묶어서 하시는 게 조금은 더 편하기는 해요.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18 넣고 여기다가 18 넣으면 18 곱하기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2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이 44고 열 번째 항이 23이다.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고 그때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SN을 구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D가 필요하니까 D부터 구해보면 빼면은 7D가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21 돼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이거의 절반이 돼야 됩니다. 2분의 3 n 제곱 플러스 뭐 kn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항이 여기가 3이라고 여기다 3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이고 얘는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알겠지? 누가 필요하냐? A1이 필요해요. 그럼 A1이라는 거는 당연히 마3이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해주면 5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1,50이니까 50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50 K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K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K 값이라는 거는 2분의 여기가 100이니까 10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2분의 103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나와서 조금은 불편하기는 한데 얘로 묶어내고 반절에 부호 반대잖아. 그렇지? 그럼 얘로 묶어낸다라는 거는 2분의 103에다가 이거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알겠지? 역수 곱하면은 뭐 마이너스 3분의 뭐 2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러면 요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뭐 굳이 써보자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내면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3n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반절이면 뭐가 되겠어? 반절이면 6분의 10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몇 점 얼마냐만 따지면 된다고. 그럼 얼마야? 6, 1은 6 6, 7에 42 하고 6분의 1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17에 가까워 18에 가까워? 당연히 17에 가깝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째 항에서 최대가 되냐? 17번째 항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값은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에다가 17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아니고 선생님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 번만 풀어볼게요. 한 번 소개해줘야 되니까. 원칙적인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어디까지가 최대냐? 일단은 내가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할 때가 되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AN을 먼저 구할 겁니다. 알겠어요? AN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D를 먼저 구하고 나시면은 D는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AN을 구하면 마이너스 3N 하시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인데 44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되면 되겠어? 53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항이고 얘네가 지금 양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은 얘가 뭐 할 때까지만 양수일 때까지만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n이라는 거는 3분의 53이 되고 얘는 3, 1은 3, 3, 7에 2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17번째 항까지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가 최대냐? 17번째 항까지가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최대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거 우리 일반항 여기 구했으니까 A1 구하고요. A17 구하고요. 그러면 S라는 거는 2분의 17, 그 다음에 A1 더하기 A17 이렇게 해서 구해내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쉬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연습하시고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구하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 좀 연습시키려고 푸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뭔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알아듣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야? 그러면은 일반항 구해서 내가 어디까지 더할지 체크하는 거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게. 그래서 그거 구했으면은 합이라는 건 어떤 게 제일 편해?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구하는 게 제일 편해, 그게. 그러면 두 개 더한 다음에 한 개수 곱하고 2만 나눠주면은 합 나오는 거니까. 자, 2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선생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일반항 A n번째 항의 어떤 값들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고요. 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때는 SN을 구해서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편하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항 AN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AN 구해서 구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SN 한번 구해보면 SN은 그러면은 뭐냐? 공차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결국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AN 제곱 더하기 BN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4,32하고 10,2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도 뭐 두 개 대입하면 뭐 A, B씩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 B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선생님 말은. 한번 해보면, 자, 일단 4 집어넣으면요. 16A 더하기 4B가 32가 되고, 그 다음에 10 집어넣으면요. 100A 더하기 10B가 20이다. 이런 얘기네. 이거 뭐 4로 약분하면은 4A 더하기 B가 8이 되고, 15로 약분하면요. 10A 더하기 B가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빼면 6A가 마이너스 6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면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SN이라는 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2N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친구니까 당연히 여기 정확하게 N값이 자연수로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한까지 더할 때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6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S값이 주어지면 그냥 2차 함수의 좌표 주고 나서 그냥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 자, 여기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상황을 좀 보면 시험 문제 한 문제씩은 꼭 좀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는 당연히 가장 작은 게 3일 것이고요. 가장 큰 게 여러분 알다시피 9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항 알고 마지막 항 아니까 뭐만 구하면 되겠어? 항의 개수만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항의 개수는 99에서 얘 빼면은 96을 갖다가 3으로 나누는 거죠. 3의 배수니까. 그러면 32에다가 1 더하니까 3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그러면 S는 2분의 항의 개수 33 곱하기 2개 더하면은 102가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어 3이 남는다 라고 했네. 그쵸? 7로 나누어 3이 남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실수만 안 하면 되냐면 7로 나누어 3이 남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얼마일까? 이거 3이라고 해야죠. 10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혹시 그것만 안 하시면은 뭐 나머지는 그럼 3이고 그 다음 7일 것이고 이렇게 아니 10일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제일 마지막 항은 뭘까? 마지막 항은 7로 나누었을 때 3이 남는 거는 그럼 7로 나눌 때는 뭐 7의 배수잖아. 그치? 7의 배수면 98이니까 근데 3 더하면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91에다 3 더하니까 94가 마지막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 알고 마지막 항 알고 한 개수만 구하면 되겠죠. 한 개수 빼면 얼마가 되죠? 91. 91 7로 나누면은 13. 그쵸? 더하기 1이니까 14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게 얘들 딱 짝수개가 생겼잖아. 그러면은 두 개 더해서 곱하기 7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홀수개면은 뭐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661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그냥 4의 배수 구해 보시고요. 6의 배수 구해 보시고. 당연히 뭐 빼야 되겠어? 12의 배수는 빼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4의 배수 몇 개냐? 뭐 총 합이기 때문에 얘들아. 개수가 아니니까.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이렇게. 6의 배수 가장 작은 거, 뭐 가장 큰 거, 96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다 더해야 되겠지. 10의 배수 뭐 12, 뭐 96 이렇게. 알아듣겠지? 그래서 뭐 이거 따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두 개 더한 거에서 이거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요, AN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N? AN이 뭘까요? 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들어가시면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얘가 19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1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편하냐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1인데 절대값 씌웠어.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 씌웠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지? 이거예요, 이거. 절대값 씌운 거. 여기 그냥 무조건 양수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이 절대값 함수 이거 뭐 전혀 어려울 게 아니잖아. 어떻게 되지? 여기서 뭐 사실 얘가 이제 뭐 좀 더 정확히 그리려면은 기울기가 풀마 2가 되긴 하겠지. 근데 뭐 그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10.5가 되겠어?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당연히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는 이 동네. 11부터 20까지는 이 동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얘가 10.5야. 10.5란 얘기는 2분의 21이란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은 두 개 더한 게,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 2하고 누구하고? 2하고 20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 2하고 19하고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얼마니? 10하고 11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1부터 10까지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은 내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20이 아니야. 만약에 얘가 절대값 A 17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알겠지?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10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럼 11부터 17까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누가 빠져? 18, 19, 23개 빠지겠지.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이거 그냥 이게 짝꿍이 얘는 맞으니까는 그냥 이거 구하고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맞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까지 그냥 따로 구하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11부터 17까지는 여기 4부터 10까지 구하는 거하고 뭐 하겠어 얘들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SN이 이건 이 문제 같은 SN이 이거니까 A1은 19가 되고요. A10이라는 거는 여기서 10 집어넣으면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고 나면 이 전체 값이라는 걸 일단 나는 S10을 구할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두 개 더한 게 20이 될 것이고요. 그게 여기는 5세트가 되겠지만 그쵸? 그게 두 개 있으니까 10세트 개념으로 보면 얘는 어쨌든 100이 됩니다. 5세트. 20 곱하기 5세트에서 100이 되는데 이게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200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들아 17까지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S10, 10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A 뭐부터 A11부터 A17까지잖아.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다 그냥 11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뭐 씌워주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까지는 양수고 11부터는 원래 음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산해버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양수인 거 따로 계산해 주시고 음수인 거 따로 계산해 주시고 두 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시면 내가 찾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A 11을 해보면 여기다 11 집어넣어요. 1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절대값 씌우니까 1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17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4잖아. 13이잖아. 그쵸?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뭐 14 곱하기 7개니까 2분의 7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해서 뭐 77에 49 여기다가 49 더해주면 17까지만 계산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꼭 여기 양쪽이 세트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 그냥 양수는 양수끼리 계산해서 더하고 음수는 음수끼리 계산해서 더하면 되고 일반항 구하시고 나서 양수는 그냥 양수끼리만 적용시켜주고 음수끼리만 적용시켜서 양수화 시켜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공차가 양수란 얘기잖아. 그치? 공차가 양수면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러면 S3하고 S9하고 당연히 누가 커요? S9가 크겠지, 당연히. 양수인 값도 계속 더해 나갈 거니까.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정확히는.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S3보다는 S9가 무조건 크게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절대값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절대값 왜 씌워놨을까? 얘가 당연히 양수면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리고 당연히 S3은 S9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S9는 27이고요. S3은 마이너스 27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얘들 선생님이 아까 뭘로 보자 그랬어? 그냥 보면 되잖아. S 개념으로 그냥. 그러면 SN은 아까 했던 것처럼 AN 제곱 더하기 BN으로 보시면 이거 딱딱 대입하시면 이거 구하는 거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들었지? 이거 구해서 A16 구하래. A16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고 보면 물론 SN 값을 구하면 여기서 SN 값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SN 값 구해보시면 2n 제곱 마이너스 15n이라고 나와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A16은 이렇게 구할 수 있기는 해. S16에서 S15를 빼면 되기는 해. 알겠지? 근데 여기다가 16 넣고 15 넣고 하려면 뭐가 좀 귀찮다 라고 하면 AN 빨리 구해버리면 돼. AN 구하는 거 문제 안 되니까. 왜 빨리 구할 수 있냐? 여기는 이게 공차 반절이잖아. 얘는 공차잖아. 그러면은 4n이 되겠지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잃는 거에다 잃는 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S16에서 S15를 넣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AN 구하는 게 되게 편해 사실은. 등차 수열은. 그러니까 AN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16 넣어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냥. 이쪽은 푸는 방식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엄청 다양하고 선수들마다 엄청 다르게 풀어요 문제를 많이. 근데 쌤이 뭐 계속 연구하면서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하고 빨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S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가서 SN 그냥 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 하자? 처리하자. 그리고 이런 거는 보지도 알고 그냥 무조건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27이지 이런 거는. 양수는 당연히 낼 리가 없어.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7번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다, 얘들아. L1부터 L10까지 합을 한번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여기 봅시다. 배경을 좀 보면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 얘. 그쵸? 이 두 개의 느낌이 뭐냐면은, X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X제곱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는, 모양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쵸? 같은 모양이고 그러면 이제 얘가 L1이고 얘가 L2면 잘 봐봐 얘들아. 뭐 하는 거니? 이거 선생님 F라고 하고 얘를 좀 G라고 한번 해보면 F의 함수값에서 G의 함수값을 뺀 거야. 그치? 이렇게 다 뺀 거지. 이렇게 F 빼기 G 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F에서 G를 빼면 잘 들어요. 이거 없어지겠죠? 그럼 얘만 남겠지? 이게 뭐야? 이게 x에 관한 1차 함수.
등차 수열로 보면 n에 관한 1차 함수, 일반 항이. 그러면은 니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다? 등차 수열의 관계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면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면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그냥. 알아듣겠니?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첫째 항이 이거, 끝항이 이거 다 더해라 항 10개. 그러니까 2개 더하면 22. 세트가 5개 세트. 정답은 110. 이러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너무 간단하죠? n에 관한 1차면 등차 수열이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죠? 라는 건데 얘들아 쭉 한번 잘라볼게. 잘라보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다 뭐해? 같아. 이게 같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든 문제는 아니에요. 등비 쪽에 또 있긴 하니까 사실은 약간 이렇게 설명할게. 무슨 비례? 1차 함수의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이야. 등비는 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곱하기 개념이니까 약간 등차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등차 수열의 합이고 2개를 더한 게 5개 세트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살짝쿵 이야기는 다 했어요. 자, SN에서 SN-1을 빼면 그거는 누가 남는다? AN이 남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런데 여기는 얘들아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반드시 n이 2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은 것만 가능합니다. n이 1일 때는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그럼 n이 1이면 S1에서 S0를 뺀다는 얘기인데 S0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만 반드시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다 말했던 거야 사실은. 자, 일반항 구하라. 원래는 SN에서 SN-을 빼기를 통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 AN이라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SN에서 여기 N자리에 N-1을 집어넣은 이 상태를 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너네 이렇게 안 시키려고 특징들을 다 설명해 줬던 거야. 자, 얘는 공차의 절반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의 2배로 가지고 올 것이고 여기에 꼬랑지가 없다면 알겠어? 꼬랑지가 없다면 S1과 A1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와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와버리면 우리는 단박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시그마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돼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알겠지? 얘가 만약에 붙으면 딱 그 첫 번째 항만 등차 수열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말했던 게 다 나오는데 SN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진다고 했을 때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조금 뭐 아쉬워서 약간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조금 꼼꼼하게 읽고 싶으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용 안에 책이 있으니까. 자, A1이 3이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일 때 A1이 3이고 S10이 300이 된다. 이때 다음을 구하라. SN이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S1이 뭐란 얘기고 3이고 얘는 S10이 뭐란 얘기야? 300이다. 뭐 이 말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런 상태로 놓고 여기다가 좌표 두 개 있으니까 그냥 그거 대입해서 문제 뭐 하면 되는 거야? 풀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쌤이 처음부터 말했던 방식이야. 이게 그냥. 알겠지?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읽어보시면은 뭐 금방 이해될 겁니다. 일단 보세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 일반항 AN을 구하고 어떤 수열일지 구하시오. 여러분 1번, 2번 보시면 얘는 뭐 상수항이 없고요. 얘는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쵸? 상수항이 없는 거는 일반항만 바로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얘가 1이니까 이거의 2배 하시고요. 여기다가 잃는 거와 여기다 잃는 게 같아야 되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항이 없을 때는 n이 뭐 이런 거를 쓰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쓰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럼 뭐 선생님 따라가세요 그냥. 근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단서 조건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항상 쓸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 같은 경우 얘들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AN 구해보시면 A는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이거 없다 생각하고 구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지? 꼬랑지 없다 생각하고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n 더하기 1 되고요. 반드시 얘는 나는 두 번째 항부터 내가 적용이 될 거야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대신 첫 번째 항은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첫 번째 항은 누군지. 왜? 이거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첫 번째 항은 S1이 첫 번째 항이야. 누가 첫 번째 항이라고? 당연히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아니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이 이거 한번 나열 한번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4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5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으니까 7 되고요. 9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만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보면 얘도 3이 되었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얘가 붙으면서 이거만큼이 적용돼서 너만 4가 될 거야. 알아듣겠니? 응. 자 669 얘들 669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669 별표 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를 보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누가 있어? 이노마가 있어. 이노마가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은 이거 나중에 시그마도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6, 2니까 9가 되는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AN을 구하시면 돼요. AN은 얘가 1이니까 이거의 2배니까 2N 가시면 되고 꼬랑지는 이거 없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은 7이니까 너는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너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될 거니까 다섯 번째 하고 아홉 번째 항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더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뭐 3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데 얘는 항이 좀 제법 많아. 그쵸? 그런데 얘가 붙어있네. 얘가 붙어있으면 너는 우리 식구 아니야. 첫 번째 항은 너는 그냥 다른 식구야. 우리 식구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면요 4에서 2 빼니까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너를 내가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야. 너를 더하는 방법은 A 3번째 항 구하고 A 21번째 항 구하고 왜?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이니까 그 다음에 n의 개수 구하고 n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 뭐 3이고 21이니까는 여기서 얘 빼면 되는 게 아니야. 왜? 홀수들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항상 칸뛰기 공차 플러스 1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9개다가 이거 하니까 10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은. 알아듣겠니? 그러면 A3하고 A21을 구하기 위해서는 AN 값을 구해야 되는데 AN 값은 이거의 2배니까는 EN 가시면 되고요. 이거 무시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A3, A21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10개 아니면 10개니까는 2개 더한 거에 곱하기 5세트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꼬랑지까지 더해 주시면 찾는 문제의 해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70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요렇게인 두 수열 AN, BN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이제 AN의 합이고요. 얘가 BN의 합입니다. H7하고 B7이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러면 선생님은 AN 바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니까 나는 4N 요렇게 오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1이야. 그쵸?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1 되려면은 마이너스 3 요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N 바로 갑니다. BN 가려면 자, 얘가 1이니까 나는 2N 요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얘는 P 더하기 1 되는 거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P 필요하고요. 빼기 1이 있어야 되겠지. 괜찮겠어요? 그래야 1 집어넣으면 P 더하기 1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7을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7 집어넣으시면 25는 7 집어넣으면은 P 더하기 14, 1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넘어가면 P 값은 12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 선생님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문제풀이 하면서 다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냥 계산식으로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조금 그냥 개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 뭐 다각수와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있는데 그냥 약간 초등학교 맨 끝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맨 마지막 단어 뭐지? 뭐 규칙 찾기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뭐 크게 뭐 문제풀이 어떤 뭐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그냥 지식 플러스 1 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다각수라고 하는구나.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이렇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